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중형 SUV 시장에서 왕자의 자리를 차지했던 산타페는 4세대 소렌토가 출시되기 전까지 중형 시장의 주인공 역할을 차지했었죠. 오죽했으면 중형 SUV 하면 산타페가 떠오를 정도로 그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디자이니스트 기아 4세대 소렌토가 출시되고 엎치락 뒤치락했던 형국은 소렌토에게 중형 SUV 시장 자체를 내주게 되었죠. 급한 마음에 페이스리프트를 서둘러서 출시했지만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분위기는 반전을 시도했지만 반전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3세대 플랫폼까지 장착을 하고 출시했지만 페이스리프트라는 처방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은 것이죠. 잘 나갈 때는 그랜저보다도 많이 판매가 되었던 차량이 산타페죠. 작년의 판매량을 보면 더 뉴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29,345대가 판매가 되었고요. 기존 산타페가 28,233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합산하면 57,578대를 판매했습니다. 5만 대 수준이라 정말로 아쉽죠.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는 동기간 동안 64,791대를 판매했는데 대형 SUV 시장이 중형 SUV 시장보다 훨씬 작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경쟁 차량인 소렌토는 76,880대를 판매했습니다. 19,302대의 차이로 25% 이상 판매량의 차이가 발생이 되었는데 대리점 수와 영업사원 수를 본다면 현대가 훨씬 더 많죠.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산타페의 부진은 현대 입장에서 정말 아픈 손가락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는 아닌데 잘 나가는 시절인 2018년도 월 판매량에 있어서 1만 3천 대를 판매를 했었는데요. 부동 1위 그랜저보다도 많이 판매가 되었던 차량이 바로 산타페였습니다. 최근에는 르노 삼성의 QM6와 비교할 정도로 판매량이 정말 많이 추락을 했는데요. QM6가 작년에 46,825대를 판매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정말 많이 줄어들었죠. 산타페는 5세대를 빠르게 준비하면서 원래 일정이라면 2023년도였죠. 하지만 내년 정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부분은 제조사의 공식 발표가 아닌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가볍게만 참고하시고요. 내피셜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안 팔리는 것일까요?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디자인이죠.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디자인, 성능, 가격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상품성을 대표하는 데 있어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디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공개되고 첫 번째로 얻었던 별명이 바로 탐켄치인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주간주행 등과 그릴이 연결이 되었던 기존 산타페와 달리 주간주행 등이 위쪽으로 분리가 된 디자인은 날카로운 눈처럼 보이게 만들죠. 이런 이유 때문에 탐켄치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헤드램프와 그릴은 마치 마스크처럼 보이면서 마스크 에디션 또는 코로나 에디션이라는 별명까지 추가로 얻게 되었죠. 상위 차량인 팰리세이드의 세로 타입 주간주행 등 디자인과 아마도 패밀리룩 디자인을 맞추려다가 오히려 익살스러운 디자인이 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전면부 디자인은 현재까지도 호보다는 불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두 번째 판매 부진의 이유는 신형 투싼의 등장입니다. 설마 했는데 투싼이 3세대 플랫폼과 함께 산타페 차량과 버금갈 정도로 커졌죠. 넓은 실내 공간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실내 거주성을 가늠하는 기준인 휠베이스가 투싼은 2755mm고요. 산타페는 2765mm입니다. 겨우 1cm 정도의 미비한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팀킬이 된 것이 큰 차량을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산타페 대신에 팰리세이드를 구입한 것 같고요. 상품성이 높은 신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투싼 쪽으로 그 수요가 이동한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왜 이러는 걸까요? 세 번째 이유라면 시장에서 대세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를 빠르게 선보였다면 상황이 분명히 달라졌겠죠. 경쟁 차량인 소렌토 차량에서도 하이브리드가 제공되고 있죠. 투싼에서도 하이브리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타페의 경우 현재까지도 하이브리드가 출시되지 않았죠. 따라서 산타페의 부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상황을 본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5세대 산타페는 어떤 반격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산타페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소비자가 마음껏 지갑을 열 수 있는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대차는 최근 출시한 스타리아에서 전동화 시대를 알려주는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기존 차량과 다른 신선함과 승합차라는 인식에서 미니밴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죠.
5세대 산타페도 디자인에 있어서는 더 이상 밀려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대차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겠죠. 따라서 디자인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형 SUV만큼 커질 것 같습니다. 신형 투싼의 등장으로 산타페의 실내 공간은 투싼보다는 살짝 크지만 경쟁 차량인 소렌토 차량보다 작은 좀 애매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죠. 특히 소렌토의 경우 2열에 독립 시트까지 제공하면서 쾌적함에 있어서 중형급 SUV뿐만 아니라 대형급 SUV와 경쟁할 정도로 높은 상품성을 자랑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5세대 산타페의 경우 중형급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맥스 크루즈 정도의 차체로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맥스 크루즈는 산타페 DM의 롱바디 버전이었죠. 국내에서는 차별성이 모호한 산타페를 연장한 롱바디라는 점에서 인기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오너분들에게는 만족도가 높았던 차량으로 알려졌죠. 전장을 비교해보면 산타페 4785, 소렌토 4810, 맥스 크루즈 4905mm로요. 산타페보다 120mm가 더 큰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실내 공간을 나타내는 축과에 있어서는 산타페 2765, 소렌토 2815, 맥스 크루즈 2800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이전 세대의 플랫폼이고요. 새로운 3세대 플랫폼이 제공되어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휠베이스 크기는 아마도 팰리세이드 수준이 2900mm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사이즈로 예상합니다.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를 시승해보면 실내 공간을 포함한 만족도가 정말 높은 차량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딱 한 가지 불편했던 점이 있는데 넓은 전폭으로 인해서 국내 환경과 같은 좁은 주차장에서 2m의 폭에 가까운 팰리세이드는 주차장에 따라서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산타페나 소렌토의 전폭이 1900mm죠. 팰리세이드는 1975mm인데요. 이 75mm면 거의 8c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죠. 비슷한 사이즈를 가진 카니발 같은 차량은 2열에서 오토 슬라이딩 기능을 제공하죠. 따라서 2열에서 탑승하고 내리기에 좀 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본다면 5세대 산타페의 경우 중형급과 대형급 사이의 전폭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형보다 큰 실내 공간과 적재 공간을 제공하고요. 팰리세이드보다는 조금 작은 차량을 원했던 분들이라면 딱 적합한 사이즈가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대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 엔진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전동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가장 매력적인 차량이 현재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여러 번 알려드렸죠. 소렌토만 해도 15kg가 넘는 연비를 제공합니다. 그 커다란 차체 말이죠. 최근 출시된 K8의 경우 18kg가 넘는 막강한 연비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좋은 연비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개의 심장이 제공되기 때문이죠. 전기 모터가 더해지면서 시스템 출력은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 기준으로 230마력에 달하고요. 최대 토크는 무려 36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4기통 가솔린 엔진과 조합이 되면서 강력한 성능과 함께 여기에 높은 연비까지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것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중형급 정도의 SUV 차량에서만 하이브리드가 제공된다고 할 수 있는데 준대형급으로 출시될 산타페에 하이브리드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생각이고요. 뇌피셜 정도로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커진 차체에 하이브리드까지 제공된다면 이런 이유만으로도 5세대 산타페는 정말 큰 인기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에 새로운 8단 변속기가 조합되죠. 다단계 변속기일수록 높은 연비와 변속 품질이 향상되게 되는 차량에서도 아쉽지만 6단 변속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토크 컨버터 대신에 엔진 클러치와 토션 댐퍼를 대체한 새로운 8단 변속기로 내연기관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와 조합이 되면서 지금보다도 훨씬 높은 토크와 전기 모터에서 파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조기 출시 예정인 5세대 산타페는 새로운 디자인, 3세대 플랫폼, 새로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결합이 되면서 내연기관 SUV에서 마지막 끝판왕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산타페가 다시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남은 하루를